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 저자는 전홍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는 동안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술이나 약물만으로는 완치되지 않고 평생 약을 써야 하는 경우를 자주 겪었다. 이처럼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들을 만나면서 의사 일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그러던 중에 1984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지역사회의학센터에서 야채과일 절식, 수치료, 흑각요법, 마사지, 침술, 명상 등 동양의 전통의학과 유사한 치료를 하는 자연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서양의학만 배운 지은이는 이 일을 계기로 자연치료의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미루고 일본 도쿄에 있는 2명의 의사를 찾아갔다. 이 방문을 통해서 하나의 큰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 어려운 난치병은 자연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짐승들에게만 발병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사람만이 자연의 질서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고 했다. 자연치유의 철학적 배경은 전체성 의학, 곧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의학이다. 그 사람의 몸, 마음, 영성이라는 세계 차원에 대한 통합적인 치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책의 첫 번째 이야기는 몸의 치유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치유, 세 번째가 영성의 치유 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모든 만성질환은 그 근본 원인이 과식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피의 오염이므로 혼탁한 피를 전체적으로 맑게 해독하면 어떤 병이라도 곧 좋아진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병은 재발하지 않는다.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내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치료법은 야생동물들의 섭생법에서 배운 지혜이다. 야생동물들에게는 만성 난치병이 거의 없다. 병 없는 야생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과식하며 낮에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심신이 과로하며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늘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무리한 생활이 피를 오염시키고 만병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 원인은 혈액순환이 나빠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점도가 높은 피를 한사코 통과시키기 위해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혈관 확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생체 스스로가 안간힘을 쓰는데 이것이 통증으로 자각된다. 고무줄로 팔을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더 묶인 부위에 위쪽에서 압통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혈류 장애로 혈관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혈액순환 장애로 세포에 산소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통증 환자들에게 생채식이나 절식을 시키면 칼로리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은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려고 피 속에 노폐물을 연소시켜 필요한 칼로리를 얻게 된다. 따라서 혈관벽에 붙어있던 지방성분 등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청소되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아무 저항 없이 잘 이루어지니까 통증은 곧 사라져버린다.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 반응, 습진, 건선, 진균증 등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피의 오염과 관련이 있다. 조물주가 피 속의 독을
땅구멍을 통해 밖으로 쓸어내고 있는 자기 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 이런 환자들에게 약 10일간의 절식 후 몇 개월간 생채식을 시켜보면 거의 대부분 깨끗하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중염도 단순히 코와 귀에서 생긴 병이 아니라 피의 오염이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코와 귀만 치료해서는 잘 낫지 않는다. 이런 증세는 사실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피 속의 독이 코와 귀를 통해 배설되고 있는 자기치료 과정인 것이다. 절식과 생채식을 실행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는 피가 정화되어 더 이상 코나 귀를 통해 독을 배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탈모는 두피에만 국한된 병증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 두피의 말초 혈관들이 막혀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머리털의 모근이 두피에서 뿌리를 받고 살 수가 없다. 마치 척박한 땅에는 풀이 나지 않는 것처럼 두피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털이 돋아날 수도 자랄 수도 없게 된다. 탈모 환자가 절식과 생채식,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다. 두피의 혈류가 개선되어 모근이 뿌리를 내려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마치 땅이 비옥해지면 풀이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암세포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미숙한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신생물이다. 피가 맑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좋은 환경에서는 모든 세포가 생로병사의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피가 탁해져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이 되면 어떤 세포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미숙한 채로 분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라는 비상수단의 생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혈액의 오염이다. 냇물이 맑아서 잘 흘러가면 어떤 벌레나 세균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흐르지 못해서 웅덩이에 고여 부패하면 부패한 물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파리나 모기와 그런 여러가지 벌레나 세균 등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살충제나 항생제 같은 약물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물이 부패해 있는 동안에는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문제를 근원에서 해결하는 전략은 벌레나 세균이 서식할 수 없도록 물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흐르게 하는 것이다. 오염된 물은 그대로 둔 채 파리에는 파리약을, 모기에는 모기약을 뿌리는 방법은 피의 오염은 그대로 둔 채 고혈압에는 혈압약을, 당뇨에는 당뇨약을 쓰는 서양의학의 대증요법과 같다.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병의 결과만 지우려고 하니까 평생 동안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많은 의사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류머티즘 같은 만성 질환자들에게 평생 약을 쓰는 대증요법에 매달리고 있을까?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질병의 원인보다 질병의 결과만 지우려고 드는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암세포의 세포질 속에는 에너지 생성체인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거나 활동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체온이 높고 혈당이 높지 않은 환경에서 산소를 이용해야만 에너지를 생성시킬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심장과 비장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가장 많은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고 산소를 많이 소모하므로 심장과 비장에서는 결코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온이 낮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이런 환경에서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숙한 채로 세포 분열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이 곧 암세포가 생기는 배경이다. 산소요법과 온열요법이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 치료 원칙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몸의 상태나 형편을 보지 말고 아프지만 이미 다 나았다고 믿는 것이다. 병을 생각하지 않고 건강해진 상태만 생각하고 상상하게 한다. 둘째는 3대 요법과 같은 병을 공격하는 방법 대신에 전신의 해독과 면역 증강 요법을 실행하여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이것이 체내의 산소와 체온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산소요법과 온열요법을 병행한다. 내가 치료했던 간암 환자는 이 두 가지 원칙의 치료법을 믿고 실천한 결과 지금은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모든 환자를 다 낫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방법을 온전히 믿고 실천한 환자들 가운데 극적인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만났던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교훈은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을 고치려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태도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암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배운 바를 요약하면 암 환자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생활요법, 즉 절식과 생채식을 통한 해독, 그 뒤에 곡식, 채식 위주의 소식, 낮에는 햇볕을 쬐면서 걷기, 밤에는 일찍 자고 충분히 휴식하기, 더운 물 목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온열요법, 심호흡이나 나체요법 같은 산소요법, 그리고 병을 보지 말고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상상하기, 나아가서 삶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요법들은 우리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맑은 피를 전신에 잘 돌게 하여 결과적으로 전신의 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해준다. 야생 동물들은 조물주가 지정해 놓은 음식물만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면 소, 말, 코끼리와 같은 초식 동물들은 그 이빨이 풀을 먹도록 맷돌처럼 생겼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육식동물의 이빨은 고기를 먹도록 갈고리처럼 생겼다. 이들의 창자 구조와 기능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 사람들의 치아 구조는 주로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을 먹도록 만들어져 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생기는 많은 난치병은 동물성 식품, 화학식품의 과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야생 동물들의 내장을 조사해보면 결코 과식을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그들은 상처를 입거나 병증을 느낄 때는 본능적으로 굶는다. 동굴이나 나뭇잎 속에 몸을 감추고 절식과 휴식, 온열요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가 맑아져서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과식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으며 절식은커녕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는 줄로 여긴다. 사람들의 이런 과식 습관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야생동물들은 조리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생식을 하지만 사람들은 불로 익히고 수많은 화학 첨가물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한다. 이 또한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야생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으므로 피부 호흡이 활발하다. 온전히 자연과 하나가 되어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옷을 두껍게 입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연과 분리된 삶을 살고 그리고 피부 호흡이 퇴화되어 있다. 그것도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체내 산소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약하면 야생동물들은 낮에는 즐겁게 운동을, 밤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음식물은 조물주가 지정한 것만 먹되 그것도 자연식과 소식을 하며
병증이 느껴질 때는 본능적으로 절식을 한다. 그리고 피부 호흡을 통해서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충분한 산소를 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마음이 온전히 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이 없는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이 자연치료의학의 핵심 사상이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벗어나서 무리한 생활을 하는 것, 곧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만병의 원인이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음식을 원치 않으며 위가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생의학으로 평가받는 아유르베다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배가 고플 때 먹으라. 태양이 하늘의 중심에 올라왔을 때 생리활동이 가장 왕성하므로 점심을 주된 식사로 하되 아침과 저녁은 가볍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1992년 아유르베다를 배운 뒤 나와 우리 가족은 지난 20년간 아침을 생야채즙 한 잔으로 대신하고 있다. 모발 검사 등으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체크해 보면 대부분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은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부족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아침 식사를 생야채즙 한 잔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양배추, 케일, 비트, 당근과 같은 생야채를 즙으로 짜서 먹고 필요하다면 사과 등의 과일을 약간 곁들일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과식, 영양 과잉과 영양 불균형이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아침 식사를 생야채즙 한 잔으로 대신하면 이 습관만으로도 국민 전체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남아도는 영양분과 노폐물은 연소되어 칼로리로 쓰이게 하므로 혈액도 정화되고 정신도 맑아지며 몸도 가벼워지는 등 수많은 장점이 있다. 점심 한 끼만 먹는 1일 1식이라면 아침과 저녁은 생야채즙으로 대신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간헐적 절식을 할 때도 그 절식하는 날은 생야채즙을 자주 마시면 해독과 건강 증진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국의 위스콘신 의대 생화학 교수 브루스 립톤의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는 세포 내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사물에 대한 자각, 곧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자신의 유전자를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신념과 지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전자의 활동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유전자 코드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이 다쳐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신체 시스템도 다치며 결국 질병으로 가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 마음이 열려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신념과 지각 상태로 변화한다면 우리 신체와 삶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육신의 세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 결과는 경천동지할 만한 생물학적 업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몇 년 전에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한 선교사를 만났다. 이분은 자신이 어떻게 백혈병을 극적으로 회복되었는지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나는 1994년 한국의 한 대학병원
백혈병 병동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그 무렵 어느 목사가 쓴 아프지만 나았다라는 신앙 체험기를 보고 마음의 대전환이 일어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신앙 체험기의 내용은 위궤양으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이제 다 나았다고 믿고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더니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던 위궤양이 즉시 좋아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신앙 체험기 가운데 무엇이든지라는 글귀가 눈에 크게 보이면서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왔다. 아, 나의 백혈병도 이미 다 나았다고 믿기만 한다면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이제 백혈병이 다 사라져서 온전히 건강해졌다라고 믿기로 마음을 먹고 건강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였더니 깨끗이 낫게 되었다. 나중에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제외하고는 당시 절망적인 심정으로 백혈병 병동에서 함께 치료받았던 10여 명의 다른 환자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나의 환자들에게 이 선교사의 백혈병을 낫게 한 믿음의 힘에 대해서 늘 소개하고 있다. 건강 회복에 실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힘이 지닌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심이나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모두 버리고 이미 다 나았다. 지금은 온전해졌다와 같은 생명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 대도는 평이간명이라고 했다.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의학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의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나에게는 죄가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 내 생명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은 우리 한 사람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생명력과 자연치유 시스템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자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비결이다. 내 눈으로 보기에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내 몸에 병이 있고 죽음이 있어 보여도 그것은 미숙한 감각기관이 왜곡되어 지각한 결과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다. 반야심경에는 우리 육신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비우면 일체의 고통과 재앙이 사라진다고 한다. 곧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잘못 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만 떠나버리면 결국은 영원한 자유와 생명에 도달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 생각만 모두 버리고 비우면 나는 죄도, 병도, 죽음도 없는 온전한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진찰실에서 만나본 불교 신자 가운데는 자신의 죄와 병과 죽음이 사실처럼 있다고 믿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소멸시키려고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에겐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어려운 병에 걸려있다. 나는 불치병에 걸려있다고 믿으면서 약이나 물리적인 치료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마치 비극 영화를 그만 보고 싶은 사람이
영사기에는 비극 필름을 그대로 둔 채 스크린에 영상만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효과도 없는 것이다. 나에게는 재와 병과 죽음이 없다. 나는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100% 믿기만 한다면 재와 병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이는 마치 캄캄한 어두움으로 가득 찬 방에 밝은 빛이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쉽다. 방 안의 어두움을 내 행위와 노력으로 애쓴다고 몰아낼 수 있을까? 아니다. 오직 빛이 들어와야 한다. 이처럼 내 마음에 온갖 의심과 생각의 어두움을 내쫓고 믿음을 세우는 것도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밝은 마음이 나의 어두운 마음의 방에 들어올 때 한순간에 그 어두움은 물러가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밝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나의 노력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 조금씩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캄캄한 방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광명으로 가득 차듯 재와 병과 죽음이라는 어두운 생각도 무죄, 무병, 불사라는 생명의 밝은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일시에 모든 재와 병과 죽음이 물러가고 온전한 생명 에너지로 충만하게 된다. 피의 독을 만드는 4가지 배경, 호흡, 음식, 활동, 마음. 이 4가지가 생명의 4대 요건이다. 이 4가지가 어떻게 잘못되면 피가 오염되고 따라서 만병의 근원이 된다. 첫 번째로 호흡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긴장되고 바쁜 생활 때문에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쉰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숨을 쉰다. 갓난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성인이 되면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임종 때가 되면 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랫배로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야 한다. 가슴으로 급하게 숨을 쉬면서 교감신경의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부추기며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혼탁해져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온다. 혈압의 상승, 심장 박동수의 증가, 저체온과 같은 불건강 등의 증세들이 이런 식의 과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번째의 원인은 음식입니다. 음식이 어떻게 피의 독을 만들어낼까? 피의 독을 만드는 섭생법은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즐기는 동물성 음식의 과식이 피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과식을 하면 피 속에 과잉 영양분과 중간태사 산물이 쌓이게 되고 많은 노폐물이 축적된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약화된다. 자연히 피의 내독소가 형성된다. 세 번째로 활동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없는 과로. 요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경쟁사회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탓에 욕망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일 같은 과로를 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다음은 마음속의 불쾌한 생각, 불편한 감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것만으로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소판, 적혈구 등이 많이 생성되므로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다. 다음은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호흡입니다.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 하고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데, 그에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솜털을 코 끝에 가까이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뇌에 쉴 때마다 하나 하고 또 들이마신 뒤에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의 숫자를 헤아린다. 두 번째로, 음식입니다.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해서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며칠 동안 절식을 하면 웬만한 병은 모두 좋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동물처럼 불로 익히지 않는 생식을 하는 것이 난치병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은 저자가 생식과 절식, 소식의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식요법이란 생야채즙,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생현미 잡곡가루, 생의 조류, 견과류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 화학비료와 살충제, 환경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한다. 절식요법이란 7일에서 10일간 씹어먹는 일체의 음식 대신에 생야채즙, 야채, 과일 발효액, 그리고 생강차, 더운 물만 섭취하는 전신 해독요법이다. 이 절식요법을 실행한 환자들은 그동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간기능 검사상의 수치 등이 다 정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을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움을 줄 때 효과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음은 4번째로 마음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어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의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려면 마음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이것을 묻고, 또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것을 계속 물으면
모든 생각이 비워지고 나는 저절로 낮추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연 치유에 대해서 쓴 한국 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 중에 한 권인 것 같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 저자는 전홍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는 동안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술이나 약물만으로는 완치되지 않고 평생 약을 써야 하는 경우를 자주 겪었다. 이처럼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들을 만나면서 의사 일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그러던 중에 1984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지역사회의학센터에서 야채과일 절식, 수치료, 흑각요법, 마사지, 침술, 명상 등 동양의 전통의학과 유사한 치료를 하는 자연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서양의학만 배운 지은이는 이 일을 계기로 자연치료의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미루고 일본 도쿄에 있는 2명의 의사를 찾아갔다. 이 방문을 통해서 하나의 큰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 어려운 난치병은 자연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짐승들에게만 발병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사람만이 자연의 질서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고 했다. 자연치유의 철학적 배경은 전체성 의학, 곧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의학이다. 그 사람의 몸, 마음, 영성이라는 세계 차원에 대한 통합적인 치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책의 첫 번째 이야기는 몸의 치유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치유, 세 번째가 영성의 치유 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모든 만성질환은 그 근본 원인이 과식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피의 오염이므로 혼탁한 피를 전체적으로 맑게 해독하면 어떤 병이라도 곧 좋아진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병은 재발하지 않는다.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내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치료법은 야생동물들의 섭생법에서 배운 지혜이다. 야생동물들에게는 만성 난치병이 거의 없다. 병 없는 야생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과식하며 낮에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심신이 과로하며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늘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무리한 생활이 피를 오염시키고 만병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 원인은 혈액순환이 나빠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점도가 높은 피를 한사코 통과시키기 위해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혈관 확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생체 스스로가 안간힘을 쓰는데 이것이 통증으로 자각된다. 고무줄로 팔을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더 묶인 부위에 위쪽에서 압통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혈류 장애로 혈관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혈액순환 장애로 세포에 산소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통증 환자들에게 생채식이나 절식을 시키면 칼로리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은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려고 피 속의 노폐물을 연소시켜 필요한 칼로리를 얻게 된다. 따라서 혈관벽에 붙어있던 지방성분 등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청소되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아무 저항 없이 잘 이루어지니까 통증은 곧 사라져버린다.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 반응, 습진, 건선, 진균증 등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피의 오염과 관련이 있다. 조물주가 피 속의 독을 땀구멍을 통해 밖으로 쓸어내고 있는 자기 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 이런 환자들에게 약 10일간의 절식 후 몇 개월간 생채식을 시켜보면 거의 대부분 깨끗하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중염도 단순히 코와 귀에서 생긴 병이 아니라 피의 오염이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코와 귀만 치료해서는 잘 낫지 않는다. 이런 증세는 사실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피 속의 독이 코와 귀를 통해 배설되고 있는 자기치료 과정인 것이다. 절식과 생채식을 실행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는 피가 정화되어 더 이상 코나 귀를 통해 독을 배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탈모는 두피에만 국한된 병증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 두피의 말초 혈관들이 막혀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머리털의 모근이 두피에서 뿌리를 받고 살 수가 없다. 마치 척박한 땅에는 풀이 나지 않는 것처럼 두피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되니까 머리털이 돋아날 수도 자랄 수도 없게 된다. 탈모 환자가 절식과 생채식,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다. 두피의 혈류가 개선되어 모근이 뿌리를 내려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마치 땅이 비옥해지면 풀이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암세포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미숙한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신생물이다. 피가 맑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좋은 환경에서는 모든 세포가 생로병사의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피가 탁해져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이 되면 어떤 세포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미숙한 채로 분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라는 비상수단의 생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혈액의 오염이다. 냇물이 맑아서 잘 흘러가면 어떤 벌레나 세균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흐르지 못해서 웅덩이에 고여 부패하면 부패한 물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파리나 모기와 그런 여러가지 벌레나 세균 등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살충제나 항생제 같은 약물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물이 부패해 있는 동안에는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문제를 근원에서 해결하는 전략은 벌레나 세균이 서식할 수 없도록 물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흐르게 하는 것이다. 오염된 물은 그대로 둔 채 파리에는 파리약을, 모기에는 모기약을 뿌리는 방법은 피의 오염은 그대로 둔 채 고혈압에는 혈압약을, 당뇨에는 당뇨약을 쓰는 서양 의학의 대증요법과 같다.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병의 결과만 지우려고 하니까 평생 동안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많은 의사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류머티즘 같은 만성 질환자들에게 평생 약을 쓰는 대증요법에 매달리고 있을까?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질병의 원인보다 질병의 결과만 지우려고 드는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암세포의 세포질 속에는 에너지 생성체인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거나 활동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체온이 높고 혈당이 높지 않은 환경에서 산소를 이용해야만 에너지를 생성시킬 수 있다.
우리 몸에서 심장과 비장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가장 많은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고 산소를 많이 소모하므로 심장과 비장에서는 결코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온이 낮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이런 환경에서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숙한 채로 세포 분열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이 곧 암세포가 생기는 배경이다. 산소요법과 온열요법이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2가지 치료 원칙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몸의 상태나 형편을 보지 말고 아프지만 이미 다 나았다고 믿는 것이다. 병을 생각하지 않고 건강해진 상태만 생각하고 상상하게 한다. 둘째는 3대 요법과 같은 병을 공격하는 방법 대신에 전신의 해독과 면역 증강 요법을 실행하여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이것이 체내의 산소와 체온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산소요법과 온열요법을 병행한다. 내가 치료했던 간암 환자는 이 2가지 원칙의 치료법을 믿고 실천한 결과 지금은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모든 환자를 다 낫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방법을 온전히 믿고 실천한 환자들 가운데 극적인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만났던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교훈은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을 고치려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태도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암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배운 바를 요약하면 암 환자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생활요법, 즉 절식과 생채식을 통한 해독, 그 뒤에 곡식, 채식 위주의 소식, 낮에는 햇볕을 쬐면서 걷기, 밤에는 일찍 자고 충분히 휴식하기, 더운 물 목욕을 비롯한 여러가지 온열요법, 심호흡이나 나체요법 같은 산소요법, 그리고 병을 보지 말고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상상하기, 나아가서 삶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요법들은 우리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맑은 피를 전신에 잘 돌게 하여 결과적으로 전신의 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해준다. 야생 동물들은 조물주가 지정해 놓은 음식물만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면 소, 말, 코끼리와 같은 초식 동물들은 그 이빨이 풀을 먹도록 맷돌처럼 생겼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육식동물의 이빨은 고기를 먹도록 갈고리처럼 생겼다. 이들의 창자 구조와 기능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 사람들의 치아 구조는 주로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을 먹도록 만들어져 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생기는 많은 난치병은 동물성 식품, 화학식품의 과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야생 동물들의 내장을 조사해보면 결코 과식을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그들은 상처를 입거나 병증을 느낄 때는 본능적으로 굶는다. 동굴이나 나뭇잎 속에 몸을 감추고 절식과 휴식, 온열요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가 맑아져서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과식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으며 절식은커녕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는 줄로 여긴다. 사람들의 이런 과식 습관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야생동물들은 조리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생식을 하지만 사람들은 불로 익히고 수많은 화학 첨가물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한다. 이 또한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야생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으므로 피부 호흡이 활발하다. 온전히 자연과 하나가 되어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옷을 두껍게 입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연과 분리된 삶을 살고 그리고 피부 호흡이 퇴화되어 있다. 그것도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체내 산소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약하면 야생 동물들은 낮에는 즐겁게 운동을, 밤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음식물은 조물주가 지정한 것만 먹되 그것도 자연식과 소식을 하며 병증이 느껴질 때는 본능적으로 절식을 한다. 그리고 피부 호흡을 통해서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충분한 산소를 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마음이 온전히 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이 없는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이 자연치료의학의 핵심 사상이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벗어나서 무리한 생활을 하는 것, 곧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만병의 원인이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음식을 원치 않으며 위가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양생의학으로 평가받는 아유르베다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배가 고플 때 먹으라. 태양이 하늘의 중심에 올라왔을 때 생리활동이 가장 왕성하므로 점심을 주된 식사로 하되 아침과 저녁은 가볍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1992년 아유르베다를 배운 뒤 나와 우리 가족은 지난 20년간 아침을 생야채즙 한 잔으로 대신하고 있다. 모발 검사 등으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체크해 보면 대부분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은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부족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아침 식사를 생야채즙 한 잔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양배추, 케일, 비트, 당근과 같은 생야채를 즙으로 짜서 먹고 필요하다면 사과 등의 과일을 약간 곁들일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과식, 영양 과잉과 영양 불균형이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아침 식사를 생야채즙 한 잔으로 대신하면 이 습관만으로도 국민 전체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남아도는 영양분과 노폐물은 연소되어 칼로리로 쓰이게 하므로 혈액도 정화되고 정신도 맑아지며 몸도 가벼워지는 등 수많은 장점이 있다. 점심 한 끼만 먹는 1일 1식이라면 아침과 저녁은 생야채즙으로 대신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간헐적 절식을 할 때도 그 절식하는 날은 생야채즙을 자주 마시면 해독과 건강 증진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국의 위스콘신 의대 생화학 교수 브루스 립톤의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는 세포 내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사물에 대한 자각, 곧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자신의 유전자를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신념과 지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전자의 활동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유전자 코드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이 다쳐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신체 시스템도 다치며 결국 질병으로 가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 마음이 열려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신념과 지각 상태로 변화한다면
우리 신체와 삶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육신의 세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 결과는 경천동지할 만한 생물학적 업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몇 년 전에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한 선교사를 만났다. 이분은 자신이 어떻게 백혈병을 극적으로 회복되었는지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나는 1994년 한국의 한 대학병원 백혈병 병동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그 무렵 어느 목사가 쓴 아프지만 나았다라는 신앙 체험기를 보고 마음의 대전환이 일어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신앙 체험기의 내용은 위궤양으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이제 다 나았다고 믿고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더니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던 위궤양이 즉시 좋아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신앙 체험기 가운데 무엇이든지라는 글귀가 눈에 크게 보이면서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왔다. 아, 나의 백혈병도 이미 다 나았다고 믿기만 한다면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이제 백혈병이 다 사라져서 온전히 건강해졌다라고 믿기로 마음을 먹고 건강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였더니 깨끗이 낫게 되었다. 나중에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제외하고는 당시 절망적인 심정으로 백혈병 병동에서 함께 치료받았던 10여 명의 다른 환자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나의 환자들에게 이 선교사의 백혈병을 낫게 한 믿음의 힘에 대해서 늘 소개하고 있다. 건강 회복에 실패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힘이 지닌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심이나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모두 버리고 이미 다 나았다. 지금은 온전해졌다와 같은 생명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 대도는 평이 간명이라고 했다.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의학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의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나에게는 죄가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 내 생명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은 우리 한 사람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생명력과 자연치유 시스템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자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비결이다. 내 눈으로 보기에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내 몸에 병이 있고 죽음이 있어 보여도 그것은 미숙한 감각기관이 왜곡되어 지각한 결과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다. 반야심경에는 우리 육신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비우면 일체의 고통과 재앙이 사라진다고 한다. 곧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잘못 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만 떠나버리면 결국은 영원한 자유와 생명에 도달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 생각만 모두 버리고 비우면 나는 죄도, 병도, 죽음도 없는 온전한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진찰실에서 만나본
불교 신자 가운데는 자신의 재와 병과 죽음이 사실처럼 있다고 믿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소멸시키려고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에겐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어려운 병에 걸려 있다. 나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믿으면서 약이나 물리적인 치료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마치 비극 영화를 그만 보고 싶은 사람이 영사기에는 비극 필름을 그대로 둔 채 스크린의 영상만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효과도 없는 것이다. 나에게는 재와 병과 죽음이 없다. 나는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100% 믿기만 한다면 재와 병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이는 마치 캄캄한 어두움으로 가득 찬 방에 밝은 빛이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쉽다. 방 안의 어두움을 내 행위와 노력으로 애쓴다고 몰아낼 수 있을까? 아니다. 오직 빛이 들어와야 한다. 이처럼 내 마음에 온갖 의심과 생각의 어두움을 내쫓고 믿음을 세우는 것도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밝은 마음이 나의 어두운 마음의 방에 들어올 때 한순간에 그 어두움은 물러가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밝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나의 노력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 조금씩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캄캄한 방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광명으로 가득 차듯 재와 병과 죽음이라는 어두운 생각도 무죄, 무병, 불사라는 생명의 밝은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일시에 모든 재와 병과 죽음이 물러가고 온전한 생명 에너지로 충만하게 된다. 피의 독을 만드는 4가지 배경, 호흡, 음식, 활동, 마음. 이 4가지가 생명의 4대 요건이다. 이 4가지가 어떻게 잘못되면 피가 오염되고 따라서 만병의 근원이 된다. 첫 번째로 호흡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긴장되고 바쁜 생활 때문에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쉰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숨을 쉰다. 갓난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성인이 되면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임종 때가 되면 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랫배로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야 한다. 가슴으로 급하게 숨을 쉬면서 교감신경의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부추기며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혼탁해져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온다. 혈압의 상승, 심장 박동수의 증가, 저체온과 같은 불건강대의 증세들이 이런 식의 과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음식입니다. 음식이 어떻게 피의 독을 만들어낼까? 피의 독을 만드는 섭생법은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즐기는 동물성 음식의 과식이 피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과식을 하면 피 속의 과잉 영양분과 중간대사 산물이 쌓이게 되고 많은 노폐물이 축적된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약화된다. 자연히 피의 내독소가 형성된다. 세 번째로 활동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없는 과로.
요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경쟁 사회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탓에 욕망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일 같은 과로를 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다음은 마음속의 불쾌한 생각, 불편한 감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것만으로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소판, 적혈구 등이 많이 생성되므로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다. 다음은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호흡입니다.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 하고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데, 그에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솜털을 코 끝에 가까이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뇌에 쉴 때마다 하나 하고 또 들이마신 뒤에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의 숫자를 헤아린다. 두 번째로 음식입니다.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해서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며칠 동안 절식을 하면 웬만한 병은 모두 좋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동물처럼 불로 익히지 않는 생식을 하는 것이 난치병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은 저자가 생식과 절식, 소식의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식요법이란 생야채즙,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생현미 잡곡가루, 생의 조류, 견과류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 화학비료와 살충제, 환경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한다. 절식요법이란 7일에서 10일간 씹어먹는 일체의 음식 대신에 생야채즙, 야채, 과일 발효액, 그리고 생강차, 더운 물만 섭취하는 전신 해독요법이다. 이 절식요법을 실행한 환자들은 그동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간기능 검사상의 수치 등이 다 정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을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움을 줄 때의 효과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마음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어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의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려면 마음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 이것을 묻고 또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것을 계속 물으면 모든 생각이 비워지고 나는 저절로 낮추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연 치유에 대해서 쓴 한국 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 중에 한 권인 것 같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